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한민족의 희망 13번째로 세계의 문명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문화, 문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개념이 조금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쓰긴 쓰면서도 이걸 확실하게 알고 이건 사과다, 이거는 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잘 정리가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 인류가 살면서 남긴 흔적들을 유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적이나 그 유물들이 발견되면 그 장소를 유적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유물들이 어떤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문화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문화를 이룬 공동체가 글씨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국가적 형태의 조직이 있었다고 발견되면 그것을 문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이런 개념 하에서 문화와 문명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원으로, 붉은 원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이 요하 지방이라고 그럽니다. 아, 만리장성과 이 요하라고 하는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져 있는 이 강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을 주로 요하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꼭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조금 겹쳐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경계를 가지고 있는 초원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수많은 유적들이 발견되어서 이 지역을 요하 문명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기 홍산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우하량이라는 데가 있고 여기 흑룡화라는 데가 있고 이런 데에서 집단적인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데 그 부분들을 문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기 홍산, 산이 붉어서 그런데 이 홍산 문화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내몽고 지역의 적봉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적봉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산입니다. 이름이 붉다고 해서 홍산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것을 지칭하여 이 적봉시 주변에 많은 지역에서 나온 1000개가 넘는 수많은 유적지들의 유적과 유물들의 특성을 붙여 홍산 문화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발굴된 유물은 극소수이고 중국은 또 이 지역을 강력히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이 사실 중국 본토하고는 별로 관계없이 이런 뭐 몽골이나 뭐 흉노나 또 아니면 뭐 만주족이나 여진족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러한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물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중국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뭐 관광객들까지도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몽골이 지금은 중국 땅이지만 영토가 중국 영토지만 여기에 이름 자체가 내몽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몽골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몽골로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한국은 물론이려니와 많은 열강이 이것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죠. 그리하여 중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빨리 중국 역사를 재정비해야 된다. 뭐 정비가 아니라 이제 개조죠. 하기 위하여 각 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면서 역사 개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도 중국은 아주 이게 눈의 가시처럼 이게 아주 해결을 급히 하고 싶고 급히 해결은 안 되는 아주 골치가 아픈 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자꾸 열강들이 압박을 하니까 제가 어제 7월 1일인데 어제가 뉴스를 듣다 보니까 시진핑이 중국을 괴롭히는 자들은 그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하는 국가 수반으로서는 말하기 어려운 아주 공포감을 조장하고 또 그 말 자체가 아주 그 거친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나 쓰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지금 중국은 심각한 겁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런 모든 유물들이 중국하고는 상관없이 한국이나 몽골이나 뭐 이 저쪽 만주라든가 뭐 아니면 저쪽 그 저 신장 우구르라든가 이런 쪽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 그 사람들이 썼던 그런 유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중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입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기보다는 이 억지를 쓰는 거죠. 이 홍산 문화가 여기저기 지금 펼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흑룡화라고 하는 그 지역은 내내 그 뭐 그 홍산의 그 홍산 부근인데 그 지역은 이런 집단 거주지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이것을 약 BC 4000년 뭐 그 이상 잡는 사람들도 있는데 BC 4000년이면 우리가 배운 고대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제일 빠른 게 메소포타 문명이라 그러는데 그게 BC 2500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그런 지금 유적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연대를 옛날에는 대충 그럴 것이다 했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주 고도의 이 연대 측정 기계들이 발견이 돼서 뭐 3000년, 4000년 전 이전의 것들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가 BC 4000년 이전에 사람들이 살았던 것이다. 이래서 처음에는 중국이 좋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주거 단지 뭐 이렇게 막 간판을 걸어놓고 자랑을 사실은 했던 데입니다. 이런데 그것들이 점점 발굴이 되면서부터 이게 이상하니까 문을 닫아 버린 거죠. 이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 이 옥 제품들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귀걸인데 이렇게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나 한국의 여기저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널리 유행하며 살았는지가 이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국 본토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유적 내지 유물들인데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 성곽은 옛날이나 지금 이렇게 이 벽처럼 이렇게 삥 둘러치는 게 성곽인데 여기 보면은 이 삥 둘러치질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다가 돌출시키고 가다가 돌출시키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돌출된 부분을 치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치가 있는 성은 이 홍산 문화 있는 이쪽에서 하고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만 쓰는 성벽 그 구조랍니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 빗살무늬 토기 같은 것들도 이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빗살같이 막 이제 그 무늬가 그려진 것들인데 이게 이 중국 그 만리장성 안쪽에는 없고 만리장성 바깥쪽에 저기 북유럽부터 우리나라까지 이게 아주 골고루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이쪽 동양 쪽에서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잘 발굴이 안 되고 나중에 발굴돼서 이런 빗살 무늬 토기가 유럽 쪽에서부터 이쪽 동양 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렇게 역사에서는 정리가 됐다는구만요. 그런데 이게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연대기들이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이쪽 동양 쪽에서 유럽 쪽으로 이게 건너간 흔적들이 이렇게 지금은 이제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국하고 상관없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적석총이라고 돌 무덤인데, 이 돌 무덤이 생긴 게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 그 다음에 저기 뭐 멕시코의 뭐 아즈텍인가 하는데 우리나라의 장군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들이 중국에 없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유물 유적들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연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대부분 중국 땅이기 때문에 중국 영토 안에 있는 이유로 중국이 아주 결사적으로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이런 거로 인하여 연구를 이렇게 종합하고 더 막 수집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영토의 변화가 확정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중국화하기 위하여 영토도 자기네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나 이런 거를 다 중국 역사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그 말은 바로 그 역사 개조죠. 역사 개조. 역사 억지 개조죠. 그 안에 동북 공정이 있고, 뭐 티베트 공정이 있고, 무슨 뭐 위구르 공정이 있고, 뭐저 내몽골 공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분리한 것들은 다 국가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이거를 다시 만들어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부어가면서 전 세계에 지금 이것을 광고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김치도 우리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한복도 우리 중국에서부터 시작한 거다. 태극기도 우리가 먼저 만드는 거다. 윤동주도 이게 한국 사람이다. 저 중국 사람이다. 이렇게 막 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구나. 역시 중국은 큰 나라구나. 그 한국이 요즘 조금 잘 나간다고 뭐 조금 저 까부는 것 같은데, 그 다 옛날엔 다 중국이었구만. 이런 식으로 만드느라고 지금 어마어마한 국력을 동원해 가면서 전 세계에 이걸 퍼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공정이란 말은, 동북공정, 무슨 서북공정, 뭐 이런 말은 국가가 주제를 걸어놓고 연구하게 하는 국력을 동원하는 중국식 국책 연구 사업을 공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에 비해 다른 국가들,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국가들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열강들이 지금 이것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절실한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죠. 다만 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너무 보아서 아마 이에 대하여 적극성을 띠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은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비긴 어게인 코리아라고 하는 음악팀이 포항제철에서 버스킹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때 안내원이 말하는데 세계 최대의 제철소는 광양제철소고 포항제철소가 세계 2위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를 석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4차, 5차, 뭐 10차, 100차 산업 시대라 해도 그 산업은 철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철을 잡으면 세상을 잡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철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광양 제철과 포항 제철을 찾아보았는데 이 직원 수가 이상해요. 직원 수가 광양 제철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광양 제철이 포항 제철의 3배 규모라 그러는구만요.
포항제철이 여의도 면적의 3배라면은 이 광양제철은 여의도 면적의 한 8점 한 9배가량 된다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 직원 수를 보니까 광양제철은 6천 명이고 포항제철은 17,000명이에요. 아마 이것은 포항제철은 이게 그 그룹 전체적인 어떤 그 직원 수를 말한 것 같고 광양제철은 그 순수하게 광양제철소 직원만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좋은 이렇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찾은 거는 여기까지밖에 못 찾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하나가 하는 게 아니라 두 공장에서 같은 회사더구만요. 이게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이 내내 포스코라고 하는 그런 계열사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 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데 그 질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품질을 인정받는다고 그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차나칼레 그 현수고를 세계 최장의 그 주탑 간격을 가지고 있는 차나칼레 현수교를 만들 수 있는 그 결정적인 그 원인도 이 우리나라 이 그 철사를 뽑아내는 그 철의 그 소재가 가장 좋고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주탑 간의 거리를 넓게 띄워서 그거를 줄로 매달아도 되는 그런 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에 독보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국이 뭐 자기네들이 눈에 보이는 그저 돈 가지고 또 인구수 가지고 땅덩어리 가지고 우리나라를 누를 것 같아도 절대로 눌러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힘을 얻으면은 얼었던 겨울철에도 그 바위 밑에 있던 씨앗에서 생명의 싹이 나서 그 바위를 밀진 못하죠. 틈을 벌리고 이렇게 싹이 올라오듯이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그러한 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씨앗을 우리가 지금 그 땅에 우리나라 땅에 심겨 놓은 그런 상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이 눌러도 안 되고 중국이 눌러도 안 되고 러시아가 눌러도 안 되고 일본은 이미 저 밑으로 밀려 나갔고 이러한 세계의 독보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저는 갖고 이것이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이런 자료들을 눈여겨 보셨다가 점점 자신에게 더 좋은 자료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 계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